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발표됐던 대한민국의 2월달 무역수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역시나 두서없이 좀 떠들 건데 주 내용은 어찌어찌 적자가 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될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거겠죠. 보통 이런 소식은 매번 뉴스에서 상당히 공포감 있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권, 네티즌들이 한 대씩 때리고 그런 그림으로 가는데요. 아무튼 1년째 적자가 났다고 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쭉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더 높기 때문이고요. 리먼 때 이후로 상당한 적자가 발생을 했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실제로 훑어볼수록 위기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무역 수지에 대해서는 과거 이미 몇 차례 코멘트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출액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코로나 좀 빼먹고 이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올라왔고, 여기 이후로는 한국이 잘했던 부분이죠. 방역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잘된 부분도 있고 다른 국가 대비 수혜를 봤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절대 금액이 너무 높아졌으니 마냥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고,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부담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구간이 다소 이렇게 회귀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빠졌냐? 그건 뒤에서 세세히 설명을 하고요. 일단 이 무역수지라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웃자자는 것이냐? 주식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사실 엄청 크게 의미가 있냐? 물론 일부 지수와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이걸로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갔을 때 안 갔던 적도 있고, 빠질 때 이만큼 빠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수를 설명할 때는 이게 환율만도 못한 지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환율은 명확하게 이게 관계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도 내용을 보긴 봐야겠죠. 자,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간단해요. 제일 큰 비중이었던 반도체가 빠졌다. 얘가 잘 나오면은 이게 수출액이 좀 올라가고, 얘가 빠지니까 빠졌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게 더 영향을 크게 주고 있었죠. 자, 최근에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 반도체 절대 금액의 규모를 볼 때는 석유 제품이나 기타 산업재들보다 훨씬 많고, 다른 부분 산업재 부분이나 기계, 철강 이런 쪽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겸사겸사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겁니다. 특히나 지리적으로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팔았던 석화, 전설기계 이런 것도 쉽지 않았다. 이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상당한 위험 요인이죠. 물론 산업재 쪽은 그래도 양회 이후에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죠. 원유, 가스, 석탄 전반적인 이제 유틸리티 비용이 원래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인데 이게 너무 올라서 30% 가까이 뛰어 있고, 아시다시피 유가는 전쟁 이후에 피크 치고 상당히 올라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전체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원유의 수입액이 역시나 이렇게 같이 영향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떨어지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는 좋고, 이게 오르면 안 좋고, 이것도 역사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에서 줄고 수입 원재료에서 늘고 양방수 퀴즈를 먹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졌다고 보면 되죠. 근데 원유는 흔히 우리가 컨트롤만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소재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실제 대부분은 수출에 주목을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수출이 항상 언급이 되고 다들 주목을 하는데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네가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기준 1위, 3위 시가총액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지수에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주가와 사실상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역 수지는 결국 일종 오픈하고 실제로는 이런 걸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이게 같이 그려서 장기간 봤을 때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얘는 매출이 순수 다 반도체는 아니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같지는 않은데, 이익은 많이 반도체에서 나니까 여기 더 유사성이 있죠. 이럴 때는 좀 다소 오버한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주가와 실적을 같이 그려보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얘는 매출이 다 반도체니까 유사성이 여기도 있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게 가는데 코로나 때는 역시나 오버를 한 듯한 모습도 있었다. 자, 이들의 실적은 결국 국내 반도체 수출과 관련이 있을 텐데, 이게 42% 2월 달에 감소를 했다고 하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중이 확 줄어들었고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감소를 한 건 무슨 이유겠냐는 거죠. P냐 Q냐, PQ의 영향을 지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P의 하락이 더 절대적일 것이라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개중에서도 이 낸드 가격보다는 D램 가격의 하락이 이 하락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다 메모리 가격이 영업이익을 상당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궤적이 똑같죠.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면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이 Q가 안 늘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흔히 들어보셨을 빗그로스라고 하죠. 한 웨이퍼 안에서 이게 미세 공정을 하면은 보다 작은 칩을 뽑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과거 무의 법칙이니 황의 법칙이니 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게 이제 미세공정 기술이 어려워지니까 예전만큼 성장률이 막 계속 높게 나오진 않아도 그래도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P가 더 중요해 보이더라. 그리고 나서 주가를 실제로 보니까 이거 그냥 국내 반도체 수출액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죠. 약간의 시차 같은 것은 좀 있지만은 오히려 영업이익으로는 이 주가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그냥 오버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들어맞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반도체 수출액 말고 아무것도 안 받네 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제품만 설명하자면 그냥 매출만 봤다. 어차피 다 추정도 제대로 안 되고 대충 때려 박아서 간 걸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그게 왜 늘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슈퍼사이클이다 떠들었었죠. 그놈의 슈퍼사이클, 애널리스트의 책을 보자면은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려면 P가 성장하고 Q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모 교수는 여기 1차 슈퍼사이클, 여기 2차 슈퍼사이클, 3차, 4차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추하죠. 이러면 이게 사이클이지 이게 슈퍼사이클이야. 하여간 잘 갖다 붙이지만은 여기서 결과는 그대로 안 됐죠. 결국 피해 하락이라는 게 크리티컬했고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업체들은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감산을 해가지고 방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감산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이게 인위적 감산이냐 기술적 감산이냐 말장난이고요. 피해를 방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미국이 깡패짓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들 더 이상 특혜 없다. 미국에서 할 거면은 이익의 일부 토해내고 중국 관련 비즈니스 못하게 제재를 걸고 있으니까 피해 방어를 시도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과거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반토막이 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더 악화될 거고 만약에 그러면 이게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다 메이크업 해주느냐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월별로 봐도 이 중국 쪽에서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이 양해 이후에 다른 산업재 이런 거에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얼마나 돌았을지 이게 마냥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냐. 아세안 조금씩 레벨 다운 되고 있고 다른 데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닉스 주가가 여러 배경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돌리려면은 결국 모두가 기대하는 건 반도체 수출액 증가일 것이고 그러려면 가격 방어가 돼야 되고 중국 문제도 좀 어떻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든가 아니면 돈으로 우겨야 되는데 돈으로 칼질하시겠다. 그러려면 엄청 센 다른 어거지 재료가 필요하다는 말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에 되게 엄청 폼나게 이것저것 지식을 뽐냈지만은 여기 딱히 어떤 해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마이크론 주가랑 얘네랑 같이 엮어가지고 마이크론이 뭔 말했냐, 가이던스 어떻게 줬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는 건데 얘네가 과거처럼 한국의 반도체랑 같이 안 가잖아요. 왜냐? 여기는 엔비디아나 TSM, 비메모리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연초만 보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턴을 되게 빠르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선에서는 애들이 딱히 재미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물론 이제 풀 수 있는 논리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얘네가 지금 하락을 안 해도 이렇게 묶여있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다른 데로 갈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상위권 주식들 묶어놓으면은 중소형주에서 가볍고 그런 애들이 와리가리장 나오는데 그런 장인가 싶은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장이 없긴 하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들 아실만한 큰 줄기들 반도체 안 되면은 한국의 성장은 2차 던지지. 아니야. K의료기기가 짱이야. 이러시는 중이고 아니면 다른 데서는 대주주의 주주가치가 문제라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으면서 어쩐 주가는 숭어도 뛰고 망둥어도 뛰고 있는 게 현재 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무역 관련 뭔가 상황이 좀 바뀐다 포착이 되면 갑자기 기민하게 움직이겠죠. 자, 오늘은 무역수지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반도체와 현 장세까지 이야기가 멀리도 왔었는데요.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각자 해석은 다를 수가 있고요. 다만 어떤 지표를 보실 때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각자의 가설을 세워보시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고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